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하청관리팀장 임상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최정환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수능일이라서 그런지 예외 없이 입시 한파 수능 한파가 또 한반도 전역을 안타했습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풀렸습니다만은 날씨가 올 들어서 가장 추웠던 날 같습니다. 저도 아침 7시에 문산권역에 처음으로 생긴 수능 고사장 두 곳을 격려차 방문했고, 또 혹시나 우리가 시에서 1억 6천만 원, 1억 3천만 원씩 문산고등학교하고 문산수업고등학교 각각 1억 3천만 원씩 2억 6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이 방송 장비, 수능을 보려면 이 방송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특기 평가 때문에 염질이 안 좋아서 그 동안에 문산권역에서 북부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수험생들이 수업 문산에서 보지 못하고 먼 거리 덮쳐 또 운전까지 긴장된 마음으로 인생 최고의 긴장된 날을 아침 일찍 출발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수험생들의 호소를 듣고 올해 각각 두 개 학교를 시설 개선을 해서 오늘 고사장에 무사히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단 한 곳도 학생들이 사고 없이 다 입시를 완료한 걸 확인했고, 제가 파주 교육장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입시 과정에서는 지각생이나 사고가 없었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산 수업고에 가니까 파평 삼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수업고로 보다를 치러 그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리비교 문제를 가지고 이 파평 주민들께 말씀드리려니 저도 참 마음이 무겁고 어깨도 무겁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리비교가 국방부와의 협의 속에 안전진단을 받고 2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보수 보강 작업을 거치고 관광 자원하기로 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비전 선포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착공식을 가지고 상판을 다 철거를 하고 거더들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 리비교에는 무수한 우리의 현대사의 역사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역사적인 다리이기 때문에 철거한 상판과 거더들을 파주시에서는 그냥 폐기 처리하지 아니하고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다 기록을 하고 철거 과정이나 글자 한 글자들을 새겨놓은 당시에 1953년 건설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의 또 그때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복무했던 우리 현역 군인들의 절절한 마음, 통일에 대한 마음,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낙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기록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리비교 앞에 상징적인 조형물로 철거된 자재를 가지고 상징적 그런 조형물의 설치에 재료로 사용되고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보다도 먼저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님께서는 말씀들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당초 계획보다 우리가 1년 6개월, 18개월이 더 공기가 늦어져야 될 중대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안전상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서 그 문제에 대한 소상한 원인을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더 보호하기 위한 공법과 그에 따르는 주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드릴 것이냐,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말 겸 잠깐 말씀드리면은 올해 착공이 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 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 교량을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교량으로 주민들께서 건설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각의 하중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지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방향 통행을 이루기 위한 교각의 견고함, 튼튼함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바닥과 다리 교각을 지지하는 연결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게 발견되었습니다. 쇄골 현상으로 바닥에 많이 파여 있어서 양방향 교량을 통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기초 조사가 나왔습니다. 교각 8개를 다 조사했는데 하나 말고 8번 교각 7개 교각이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서 건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 전문가들인 이구동성으로 그 상황에서 교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기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법으로 보수 보강할 것이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기술 자문 결과는 현재 있는 우물통을 유지하면서 현장 타설 파일 통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기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약 한 40억인가요? 45억 정도. 45억 정도 늘어나고 공사 기간도 18개월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시당초 안전진단할 당시에 이 부분이 정밀하게 안전진단 결과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아쉬움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참 책임감들, 우리 파트시나 당시 안전진단했던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들에 대해서 아쉬움, 그 책임감 많이 통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책임감을, 아쉬움을 토로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고, 제가 연치 불구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간의 과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많이 생략하고 이 정도로 상황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출입 영농을 하는 이 반평면, 특히 장파리 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평면 출입 영농인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또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또 몇 가지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부교 설치를 말씀해 주신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1군단과 부교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군단에서 보유한 부교가 215m짜리 안세트가 있는데 우리는 임진강은 한 300m 정도 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좀 힘들다는 문제가 있고 1군단 자체에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곳에만 부교를 설치해 놓을 수가 작전상 힘들다. 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부교 설치 시 부교의 설치 병력 1개 소대와 통제 병력 1개 소대 등 병력 차출에 따른 군 작전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장기적인 과제 또는 현실적으로는 여의치 않은 그런 좀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문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은 주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되는 영농 출입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연료비, 유류비 이런 문제들이 있으시다고 건의를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파주시에서 출입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버스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일 그 버스를 좀 확대를 해서 평일 3대 그리고 토요일 9대 그렇게 좀 지원하는 운행을 하는 방안과, 또 버스 시간대 외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버스 운행 시간 외에 출입을 하실 분들에게 있어서는 전원 택시를 좀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원 택시를 확대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기왕 좀 밥병면에는 5개 마을에 5개 마을이죠? 네. 5개 마을에 전원 택시가 기운행 중인데, 출입 영농하시는 분들 일찍 강 건너에서 귀가해야 될 상황 등 이런 경우에 대한 버스 시간에 안 맞을 경우 그에 대한 전원 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건의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또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민과 약속했던 공기가 1년 6개월 연장돼서 2021년으로 준공약자가 연기된 데 대해서 파주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주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안전상의 이제 그런 문제가 중대 결함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 안전이 그만큼 최우선이고 거기에 대한 보강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의사항과 추가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검토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속히 대책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짧게 인사드린다는 게 말씀드리다 보니 조금 장황스럽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서영 엔지니어링 이성근 본부장으로부터 리비교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 엔지니어링 이성근입니다. 먼저 보수보강공사 설명회에 앞서서 본 교량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량은 6.25 사변 때 52년 11월부터 53년 7월 사이에 만들어진 교량입니다. 주로 이 기초 부분은 52년 11월부터 53년 3월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겨울에 공사를 함으로써 그 당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 장비 이런 물자들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고 문헌에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개요, 조사 경위, 결과, 자문 결과, 적용 공법, 예정 공정표, 질의 답변 순이 되겠습니다. 사업 범위, 위치, 예산 등은 다 아실 거로 생략을 하고요. 추진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에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2016년에 미군 전차가 리비교를 지나가면서 7번 교각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교량이 약간 처진 현상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2016년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했고요. 2019년 5월 6월에 현재 들어와 있는 시공사가 보수보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분관민 협의회에서 상부 폭원도 순수 교량 폭이 8m에서 11m로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건설 사업 관리를 하면서 기초에 대한 정밀 안전 조사가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에 기초 안전성 조사를 1차로 시행했고 2차로 10월에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11월에 현재는 상부 거더가 철거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 내용을 리뷰를 해보면 교량 기초 상태는 C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보수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 당시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 보고서상에도 추후에 정밀 조사를 더해서 확인하라고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민군관협의회에서는 차량의 양방향 통행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당초 폭원, 교량의 내폭은 8m입니다. 8m에서 11m로 약 3.4m가 늘었습니다. 교량 폭이 늘었다는 얘기는 상부에 있는 하중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4m가 늘면 당초보다 약 25% 정도의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피어 3번과 5번과 7번, 미군 전차가 지나갈 적에 문제가 됐던 7번, 그 다음에 하자가 코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교각들을 조사를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세 교각에서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에 보고를 해서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아서 10월까지 전 교각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교각 8번은 육상공사, 그러니까 드라이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수중 공사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수중 공사를 해서 공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거로 저희가 추측을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추측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 피아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추 조사를 해보니까 단층대가 발견이 됐어요. 단층대가 발견이 됐는데, 단층대가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지나가는지 알아야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전기 비저항이라는 그런 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내측선을 이와 같이 시행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 빨간 부분은 이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고요. 이 초록색 부분이 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3번 밑에는 다 연약한 게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층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링한 데에서 단층으로 추정되는 암들이 또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단층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단층에 의한 영향은 교각 3번만이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교각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균열, 그 교각 피아 하부에 울통하고 접합되는 부분에 균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우물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9에서 8.1m까지는 재료 분리 상태가 나옵니다. 이 재료 분리 상태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포화를 시추를 하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콘크리트 덩어리가 올라오지 않고 골재만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골재하고 시멘트 풀하고 잘 섞여가지고 단단한 구조체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멘트 풀하고 골재하고 섞이질 않아서 섞이지 않은 이유는 당초에 시공할 적에 이 물을 이게 다 퍼내고 시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겨울에 시공을 하다 보니까 수중 펌프가 얼어서 펌프를 사용을 하지 못했답니다. 미군 문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서 시공하다 보니까 골재 분리가 시공할 때부터 좀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쇄골도 상당히 됐고 그래서 재료 분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에 접합된 상태에서는 이 6.6에서 8.1m 구간의 기초가 지지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지지된 상태도 재료가 분리된 골재만 나와 있고 일부는 콘크리트가 나오고 일부는 또 골재가 나오는 아주 불량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교각 아랫부분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균열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8.2에서 9m 지점은 약 80cm 구간은 이 시멘트하고 골재하고 섞여져 있어야 되는데 골재는 없고 시멘트만 코아링이 됐어요. 떨어져 나와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뭉개면 떨어져 나오는 형상으로 시료가 채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 접합면 상태에서는 9에서 9.3m까지 파세대가 발달해서 그 기초 하부에 암이 나온 게 아니고 골재층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교각 3번을 보시겠습니다. 교각 3번은 단층대가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단층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교각 하단에 암이 나오질 않고 우물통 상단으로부터 약 29m까지 뻘층이 나왔습니다. 뻘층이. 실제로 이 교각의 일부는 암에 앉혀져 있지만 일부는 뻘층에 앉아져 있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4번은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 파일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분리된 사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물통은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묵은 콘크리트고요. 대부분의 외력은 이 시트 파일로 막고 있는데 이 시트 파일하고 이렇게 멀어져 있고 그 다음에 7.9m에서 8.1m는 재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골재만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콘크리트 함유라고 써놓은 거는 저희가 시약을 뿌려서 이 골재가 전에 콘크리트하고 컴포지트가 엮여 있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골재만 들어가 있었는지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약을 뿌려보니까 뻘겋게 나와서 이게 콘크리트하고 엮여져 있었는 상태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하고 떨어져서 골재만 나오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교각 5번입니다. 교각 5번도 시트 파일은 우물통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층 위에 우물통하고 약 5cm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중을 받으면 우물통이 5cm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면인가는 분명히 암에 받쳐져 있고 어느 면은 암에 안 받쳐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이 6번은 미군 문헌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 교각 시공할 적에 6번을 시공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시공이 제대로 안 돼서 한번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시공한 교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지층 위에 약 50cm, 50mm, 5cm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접합부에서도 재료 분리로 하중 전달이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7번은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재료 분리 및 공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85에서 8.5m까지 재료 분리가 심하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추를 해보니까
공동이 그 우물통 안에 50cm짜리 공동이 나왔어요. 그 속이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물통이. 밖에서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8번은 유일하게 대체적으로 양호한 교각이 되겠습니다. 연암층 위에 기초가 지지되어 있고요. 미국 공병대에서 나온 문헌에도 보면 공사 조건이 드라이한 상태로 공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우물통 사이즈가 지금 길이가 8.1m, 폭이 2.4m입니다. 요거는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거는 76mm짜리, 직경 76mm짜리 조그만한 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조사를 했더니 이와 같이 재료 분리가 되고 이거 보시면 재료 분리가 돼서 골재만 올라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페어 1번이고요. 2번도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시멘트 풀만 골재가 없이 시멘트만 코어링돼서 올라온 부분.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교량은 53년 7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실제로 53년 초에 이 기초가 만들어져서 지금 66년 이상 어떠한 관리도 받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량이거든요. 3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층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물통 하부에 이런 시료들이 이렇게 뻘입니다. 뻘. 이게 지금 말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회수할 적에는 뻘로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기초로 쓸 수가 없는 상태고요. 교각 4번도 보시면 7.9m에서 8.1m까지 이렇게 재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cm만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골재만 일부 회수가 됐습니다. 그거로 봐서는 속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각 5번, 교각 5번도 여기 보시면 우물통하고 연암층 사이에 5cm가 떠 있습니다. 이게 5cm가 떠 있다는 얘기는 하중이 이쪽으로 받으면 5cm가 한쪽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은 약간 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저희가 설계할 적에 1cm의 변이를 허용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 받는 변이의 5배가 오는 거죠. 5배가 오면 구조물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부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6번을 보시면 6번도 이렇게 시멘트 풀 형태로 5cm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시공하고 재시공한 건데도 이렇게 시공 상태가 좀 좋지 않고요. 7번은 미군 전차가 지나가면서 문제가 됐던 그 교각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료 분리 골재만 올라온 부분들이 보이고요. 상당히 여러 군데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7.4에서 7.9까지는 50cm가 공동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공동을 확인을 했어요. 그 8번은 그 중에 가장 양호한 교각입니다. 이게 육상공사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시료도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접합면도 연암상에 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0월 23일 날 여기 1층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서울시의 교량안전팀장, 서울시 한강상의 교량을 관리하시는 분이고요. 마상준 박사라고 건설기술연구원의 토질 전문가, 그 다음에 유동우 박사라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부원장이십니다. 이게 안전진단하는 기관, 전부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채규 박사, 여기 안전진단 회사, 그 다음에 원석연, 건일엔지니어링의 방재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차철준, 백양엔지니어링 안전진단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저희가 자문 의견으로 내세운 거는
기존 기초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다 자문위원들이 설명을 들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상태로 보수보강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 자문위원들이 저희가 설계사나 건설관리 사업자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문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 시공조건, 공기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기존 기초를 존치하고 동일한 위치에 현장 타설 말뚝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 상태가 양호한 8번도 재료의 불확실성이나 100년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유지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동일하게 이번에 같이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그 저희 설계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단일 현장 타설 말뚝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단일 현장 타설 말뚝을 설치할 위치가 이 교각 딱 컬럼입니다. 컬럼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컬럼을 날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일 현장 타설 말뚝을 설치를 하고 철골망을 근입을 하고 여기 콘크리트 타설에서 이 위에 부분은 기존 교각과 같은 모양의 똑같은 모양으로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정 공정표를 보시겠습니다. 당초에 내년 6월에 상부만 개최하고 하부를 보수해서 준공하려고 했는데 하부가 문제가 생겨서 교각과 그다음에 우물통들을 보수하다 보니까 약 18개월의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간을 좀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해도 이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인진강에 빠지를 띄울 수가 없어서 겨울 공사가 곤란해서 이 공기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기술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장파일이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시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맨 처음에 준공할 때는 부푼 마음으로 1년 뒤에 6개월 걸린다 이렇게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원만히 질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정밀 검사에서 세심하게 했으면은 교각을 좀 정밀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 주민들은 트랙터를 운행을 많이 해요. 근데 장파리에서 리비교 가는데 아스팔트 아니에요? 들어가는 저희가 그럼 타이어가 한 달도 안 간대요. 100만 원이 넘는 타이어. 아까 유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타이어 그것도 좀 선생님께서 좀 해줍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리비교 다리가 좀 늦어졌지만은 마을의 대표로서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기를 튼튼한 다리를 위해서 저로서는 저희 마을의 대표로서 좀 2001년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파 1, 2 2장 김영민입니다. 설명 또 우리 시장님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엔지니어링 분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세심하게 설명하셨는데 이제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 집이 좀 잘못돼서 지붕을 다 뜯어 발견했더니
추측들도 잘못되고 기둥도 잘못되고 이래서 전면적으로 다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나쳐버린 과거이지만 잘못을 따지자면 세심하게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 싶습니다. 또 시장님 인사 말씀에 천원 택시하고 유리대 지원을 말씀했는데 그거는 천원 택시는 파평 체육회장 이영길 씨가 얘기한 거고요. 유리대 지원 및 1억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1년 2년 공사가 아니고 지금 지나간 통행이 단절된 지도 벌써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앞으로라도 약 만 2년간 또 통행이 좌절됐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리비게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갖다가 듣는 거로 끝내지 않고 이행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말씀을 꼭 좀 이행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파평 장파 그 주민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28년 동안 지금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 우리 파평 지금 이번에도 이 대지 파동으로 인해서 엄청 그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거의 참담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파평 그리고 이 리비교는 또한 우리 마을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다리인데 이렇게 긴 동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아마추어적인 부분이 너무 나요. 이거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 정말 한 번도 이거 분노하지 않았고 진짜 참아왔고 우리 시장님과 우리 각 기관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인내하면서 뭐 프랭카드 하나 다는 거 없이 불편함을 다 감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이것을 저 오늘 처음 와서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이장님 말만 듣고 계속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건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사항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5년 가까이 이분들이 엄청 긴 먼 거리를 돌아서 지금 농경 활동을 하고 농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불편함에 대한 대책이 그냥 계획만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오늘부터 또 개인적으로 이건 심각하게 보고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을 박아가지고 해서 싸서 돌려서 올려가지고 위에를 높이는 건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기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는 그 자리에 두고 기초 안에다 이렇게 말뚝을 2개씩 심어서 말뚝을 추가로 심어서 다시 이 교각을 올리는 그러니까 현재하고 같은 교량이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석을 안 쳐니까 밑에 꺾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만 꺾는데 거기 양 가생이나 말을 4-5개 말을 박아가지고 네네. 그걸 싸가지고 공구를 다시 집어넣어서 배 올려서 위에도 이것도 같이 싸서 올려서 위를 넓힐 건지 그냥 그거만 할 건지.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우물통은 그 자리에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이게 말뚝이 말이 말뚝이지
직경이 1.2m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그래서 1.2m짜리를 안방까지 박아서 여기다 철근 콘크리트를 넣고 그 위에 다시 지금 있는 교각 모양하고 똑같이 하고 군관민협의회 때 한 대로 그 11.9m의 교량폭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쉐입하고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구조체를 이렇게 말뚝을 이용해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말뚝을 이용해서.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교각의 콘크리트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 기둥 밑에다가 말뚝을 이렇게 밑으로 심습니다. 두 개를. 이 말뚝을 심으려면 이 교각이 없어야 말뚝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각을 임시로 철거를 하고 말뚝을 심고 그다음에 다시 요 교각하고 똑같은 모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 지금 있는 이 구조체가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말뚝이 힘을 다 받고 단지 이 구조체는 밖에서 오는 외력, 이 수압이나 그다음에 어떤 충돌 하중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프로텍션용으로,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쓰는 거죠. 실제로 힘은 새로 만든 놈이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구 하나 박느니 네네. 양 가생이나 하나씩 박고 네 개를 박아가지고 싸서 근거를 안 쳐야지 그게 힘을 받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m짜리를 박는데요. 지금 이 우물통이 크기가 2.4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두 번을 박으려고 그러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연단에서부터 끄트머리서부터 이 말뚝 센터까지 그 규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1.25D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 우물통 크기가 커져야 돼요. 이렇게 우물통 크기가 커지면 저희가 또 딴 기관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말뚝을 심어서 상부에서 떨어지는 하중을 이 말뚝 가지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염려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박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박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다 계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2m 두 개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뚝이 그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콘크리트 강도가 400, 철근도 5000 뭐 이렇게 강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구조체는 철근이 없지만 저희가 여기다 심는 말뚝은 안에 철근망이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를 간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안전에 걱정이 없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파리 주민 청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두 가지 이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비교가 이제 그 사업 그 구조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비교가 1965년도에, 1996년도에, 1999년도에 홍수로 해서 넘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부유물이 내려오면서 리비교에 충격을 많이 이제 받아서 지금 부실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강 설계는 되셨는지 여부하고요. 지금 차량의 양방 통행을 하도록 설계를 하셨는데 그 통행 차량의 하중은 이제 몇 톤이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홍수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고강도 콘크리트로 이거를 설계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차량은 KL 510 하중하고
전차 60급수, 60급수는 전차가 완전 무장한 60톤입니다. 60톤 전차가 지나가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골재를 잔뜩 실은 그 트럭이 덤프가 한 18톤에서 25톤 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도 안전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홍수로 인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친 홍수로 다리가 물에 넘쳤었거든요. 네네. 지금 연천 그 장남교를 보면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다리를 이렇게 뭐랄까 아치형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리비교는 어떻게 설계를 해서 시공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 교각을 그대로 놔두고 이 윗부분은 다 절단해서 드러내고 여기다가 대구경 콘크리트 말뚝을 2개씩 교각마다 2개씩 심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모양으로 콘크리트로 컬럼을 만들고 코핑을 만든 다음에 이 강제를 이게 빠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이쪽에서 한쪽에서 밀어가지고 가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지에서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ILM 공법이라고 해서 그 밀어가지고 전체를 가설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조형물을 그 이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금 네네. 눈에 한 게 예. 저 다리 높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예. 다리 높이는 다리 높이를 이해하는 거죠. 현재보다는 지금 한 10cm 정도 더 드러났습니다. 10cm. 예. 근데 더 많이 들게 되면 이 인접 도로하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더 많이 들지도 못해요. 아까 저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치로. 아치로 하게 되면 이제 이 경관장을 다 바꿔야 됩니다. 경관장이라는 게 이 교각서부터 교각까지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바꾸게 되고 아치형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공사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 다리를 실어 놓는 거네요. 결론은. 우물통을 그 하부 쪽으로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통은 그대로 두고. 예. 그다 다 철거 그다 파이프를 받고. 네네. 그 위에 또 교각을 만들고. 예. 상판을 깔고. 예. 다리 완전히 실어 놓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 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새로 놓는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가 불에 탔을 적에도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복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그 3번에 걸쳐서 리비교가 이제 넘치는 걸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물이 넘칠 때도 이상 없이 튼튼하도록만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컬럼 높이를 조절하고 인근의 도로하고 접속을 고려해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시장님께 내가 한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 주민들이 전진기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기름값 많이 들어. 농사 짓는데 시간 많이 걸려. 여러모로 참 불편이 많아요. 또 뭐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많고 우선 기름부터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부경 설치하는 가능성이 없는 거고 어차피 이제 다리가 완공될 때까지는 전진기로 다니고 저쪽 혈전 쪽으로 저로 다녀야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기름값이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데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요즘 임금이 비싼데 9만 원 주고 농사고 데리다가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2시간 뺏기면 몇 시간 일합니까? 그래 이거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제일 급한 게 기름값 보수 좀 해주세요. 기름값
물론 면세 주는데 그 면세가 전부 다 깎아먹어가고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고 좀 제발 좀 더 주민들한테 조금만 도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장님이 오신 그때 제가 시장님 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리비교 역사성 있는 리비교를 복원하면서 그 관광 차원의 다리를 구성하겠다는 얘기 제가 예전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교량을 만들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은 그 장파리와 연관된 어떤 그런 뭐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아니면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시다면 계획을 만들어서라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을 요청드립니다. 네. 주민과의 대화 때 작년 그리고 금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 계획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비교 주변 관광 이제 그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일부 행안부로부터 예산을 따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또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평화누리길 거점 시설로 여기 옆에 그 센터 같은 것도 건립되고 장파리 쪽에 먹거리 좀 있는데 이 라스트 찬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우리 관광자원화 사업이 별개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 다리가 완공됐을 때 그 모양을 좀 봤습니다. 요겁니다. 그거예요? 예. 그 제가 한 말씀 그 지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실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은 이제 결과를 봐야나 그 실태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의 성과가 표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